윤석열 총장을 꼬집었어요. 딱 꼬집었습니다. 누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꼬집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의 이 신경전, 시청자 여러분, 잠시 이렇게 소강 상태,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뼈가 담긴 신경전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어제 먼저 추미애 장관이 한 이야기, 굉장히 의미심장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공개적으로 한 말인데요. 검찰 내부의 문화를 가운데 하나를 좀 꼬집으면서 상명하복의 문화를 박차고 나가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사 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되어야 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 국민을 위한 검사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윤 총장이 최근 검사 동일체 원칙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명하복 문화를 직접 거론하면서 박차고 나가라고 한 것은 윤석열 총장을 겨냥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상명하복 박차고 나가세요. 박차고 나가셔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 검찰을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추 장관의 일성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어제 추 장관 저 발언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신임 검사들 있잖아요. 이제 검사의 첫 발을 내딛는 신임 검사들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추 장관의 저 이야기는. 그런데 혹시 이게 사진입니까? 어제 그 장면인가 보네요. 자, 추 장관 하얀색 정장을 차려입고 신임 검사들과 행사를 갖는 모습. 상명하복 이런 거 박차고 나가세요.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픽 주시죠. 윤석열 꼬집은 추미애 장관 아니냐 이런 건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과 며칠 전이었어요. 지난달 31일 날 검사 전출식 행사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느 위치에 가나 검사는 이 검사 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명심들 하세요. 지방의 뿔뿔이 흩어지더라도 검사 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검찰은 명심하세요. 추 장관은 어제 저 발언을 의식해서일까요? 검사 동일체 원칙 박차고 나가세요.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다음 그래픽 남겨주시죠. 검사 동일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검사 동일체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이 상명하복의 관계에 따라 전국의 검사가 통일된 조직체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검찰청법에서 저 문구가 삭제가 되기는 했어요. 용어는 삭제가 됐지만 저 원칙은 무효다? 저 원칙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선 우리 최수영 교수께서는 어제 저 추미애 장관의 뼈 있는 한마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임 검사들, 그러니까 첫 이제 검사의 길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항명을 붙인 거, 저항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항명을 부추긴 거죠? 부추긴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일에는 이제 검사들도 사실 저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사문화됐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검사의 정신에 따라 오로지 한 길만을 보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일체가 원칙이 부당한 지시에도 따라서 하라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것은 검사의 본질적인 정신을 이야기한 건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여러분 보석 같은 존재가 되라? 아니 검사가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건 간단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 기록을 공소장에 내서 법원의 평가를 받으면 수사로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은 이제 상명하복의 문화를 걷어차고 뿌리기 이런 걸 하지 말았는데 아니 검사도 국가 공무원입니다. 국가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집단인데 거기에서 그러면 위에서 지시를 부당한 지시든 뭐든 어쨌든
위의 지시를 거부한다면은 이게 그 제대로 돌아가는 공조직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좀 전 그래픽 다시 좀 넣어줘봤어요. 그럼 정 의원님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최 교수님이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게 신임 검사들 앞에서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아직도 이 검찰 내부에서는 말이에요. 이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요. 박차고 나가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서 검찰을 빛내주세요. 우리 신임 검사님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게 만약에 듣기에 따라서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대들어도 좋으니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할 말 하십시오. 검찰. 예를 들면 윤 총장한테 주눅 들지 마시고 할 말 하세요. 일종의 항명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으로 오인될 소지는 없을까요? 어찌됐든 상명하복을 박차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갑자기 그 대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떠오르는데요. 어떤 발언이었을까요? 명을 거역해서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상명하복을 박차라는 뜻대로 더군다나 장관급의 총장이 한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검사 동일체 원칙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급함으로써 예. 일정 부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이게 프랑스에서 유래했는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왔다 하여 그리고 이것이 그동안에는 상당히 그 검찰이 상사가 부하 검사에게 압력을 가할 때 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 악용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왜 이 원칙이 필요하냐 하면은 뭐 검사가 그 기소 독점이라든지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다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네네. 적어도 신속성, 통일성, 공정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것인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 부분을 이제 빌미로 잡은 것이죠. 그러면서 상명하복을 박차라고 얘기함으로써 차고 나와라. 기본적으로 그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검찰 체제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흔들라는 취지로 말한 건가라는 곡해를 부르기에 충분한 발언을 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수사에 있어서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의 검찰총장의 발언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예. 또 검찰총장과 관련해 갖고 이 상명하복을 박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검찰 체제에서는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우리 김상희 평론가 이제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근본적인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어제 그럼 추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는 네. 장관이고 수장인데 네. 신임 검사들 앞에서 뭐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상명하복 문화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박차고 나가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 이것이 네. 추 장관의 이 워딩에 윤석열이라는 실명은 담겨 있지 않으나 대체적인 관측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약간 저렇게 자극하는 듯한 발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근본적인 걸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평론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 총장이나 추미애 장관이나 공개적인 자리의 발언을 조금 자중할 필요는 목긴 다 객기이다? 있다고 봐요. 예. 다시 말해서 좀 전에 정호기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검사 동일체라는 표현은 이제는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검찰의 문화를 바꾸자, 검찰을 개혁하자 이게 지금 하나의 또 큰 기류잖아요. 그런데 검사 동일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요. 예, 예.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또 상명하복이라는 표현으로 그거를 또 표현을 하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상명하복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합법적 상명, 그러니까 합법적인 상부의 명령 내지는 지시, 예. 그거에 대한 그 합법적인 권위에 대한 합법적인 하부의 복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전제로 깔려 있는 건 뭐냐면 관료제라는 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합법적 권위에서 운영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제가 위계 질서가 없이 관료제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러니까 상명하복이라는 표현을 추미애 장관이 쓰면 안 되고 예. 검사 동일체라는 문화 내지는 그 단어 그거를 공격을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예, 예. 그리고 아까 최수영 교수님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그 검사는요 국가 공무원 맞습니다.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국민에 대한 책임은요, 선출된 대통령이 지게 돼 있고, 대통령이 지는 것이다. 관료는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의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건 다 따르고, 그 일을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부인한다면, 알겠습니다. 장관으로서 관료 조직을 어떻게 지휘를 하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일단 세 분 말씀을 한번 좀 들어봤고요. 그럼 차근차근 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정 의원님이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2월 며칠입니까? 4일이죠. 바로 지난달, 그 얼마 안 됐어요. 지난달 한 발언이 있습니다. 아니, 추 장관께서는 그럼 이렇게 얘기해놓고, 어제 신임 검사들 앞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제 이런 건데, 김 기자의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이 추미애 장관이 어제는 상명하복의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정작 본인의 지시나 본인의 지시한 바에 따르면 바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두고 하는 건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전에 30분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자, 추미애 장관 저렇게 말한 바 있기 때문에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중잣대?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명을 어겼다고 이낙연 총리에게 고자질을 하면서 펄펄 뛰던 추 장관이 검사들에게는 상명하복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 코미디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네. 아니, 추미애 장관은 그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윤 총장이 명을 거역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상명하복을 이야기하면서 박차고 나와라라고 신임 검사들한테 얘기한 것은 그때 달라요 아닙니까? 이중잣대 아닙니까? 김 기자 설명대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오늘 또 진중권 교수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최 교수님 올렸더라고요. 네.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어제 추 장관이 이제 하얀 재킷을 입고 신임 검사들과 이제 행사를 가진 이후에 기념 촬영을 하는 사진과 함께 진 교수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축하합니다. 가운데 하얀 옷 입으신 분 있죠? 추 장관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손으로 꼭 잡아 넣으세요.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로. 이런 뼈있는 한마디를 또 진 교수가 남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최 교수님은 어제 추 장관의 이런저런 이야기, 그리고 또 진 교수의 어떤 추 장관을 향한 일갈,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참 진 교수가 요즘에는 진중권 전 교수가 요즘에 정말 사이다 같은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별명이 제1야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오늘 사실 세보수당에 입당한 김웅 전 검사가 뭐라고 했냐. 저는 그 말이 더 재밌었어요. 뭐냐면 구단주가 선수들한테 감독 말 듣지 말고 경기하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단주가 이제 추미애 장관이죠. 예. 그다음에 지금 일반 검사들이 이제 선수가 되겠죠. 선수. 그다음에 감독 말을 경기를 책임지고 있는 감독 말을 듣지 말고 경기를 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팬들을 보고 경기를 해야 된다. 팬이 바로 국민이라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 추 장관이 이제 저렇게 하얀색 옷을 입고 나온 건 나름대로 의상 메시지, 드레스 코드를 아마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보석 같은 존재라도 말을 했죠.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니까 순백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오염된 생각 갖지 말고 일을 하라고 시작한 것 같은데 그리고 진중권 교수의 타깃 때잖아요. 저기 가운데 흰 옷 입은 사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실체적 진실과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진실은 조금 전에 추미애 장관이 검사들에게 얘기하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예. 절차적 정의라는 게 검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실체적 진실은 검사가 최후에 밝혀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하. 그렇다 보면 진중권 전 교수의 이야기 그렇다면 여러분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간다. 저에게는 추 장관에게 예. 상당한 그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는 압박으로 다가올 다가올 겁니다. 것이다. 왜냐하면 진 전 장관의 예언이 상당히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부분들은 아마 추 전 장관을 좀 명심해야 한다. 예. 뭐 제가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세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추 장관이 진 전 교수의 저런 이야기들을 허투루 들을 일은 절대 아니다. 새겨들어야 된다. 새겨드려야 된다. 저는 그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김 제가 예. 추미애 장관님의 말씀이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게요. 저거는 관료제를 흔드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에 의해서 하지 말고 예? 인치를 지금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저게 인치를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려면은 서구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개방형 공무원제 아니면 직위분류제 이런 걸 하는 하에서 저 말씀을 하시면 조금은 이해가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은 정치권에 줄 서라, 권력에 줄 서라, 잘못하면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 예. 그래서 이제 장관이 저런 말을 하면 과연 신임 검사들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을까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요. 예. 그 검찰총장이 처음 임명됐을 때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수사하는 거예요. 검찰이. 요번에도 보석 같은 존재들이라고 했는데 보석 같은 존재들 맞죠. 그리고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 얼마나 금과 옥조와 같은 말입니까? 아마 지금 이제 검사들이 새로 부임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검사들의 또 요새 일반인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을 보면 어떤 검사가 그 검찰 법무부 차관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차관님은 정치인이 아니고 검사잖아요. 이렇게 검사잖아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요새 정치인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겨지는가가 그대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 장관이 이런 말을 하고 속내가 그렇다 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보석 같은 검사들은 절차적인 정의와 실체적인 진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려고 하는 노력을 저는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별로 비관하지 않습니다. 자, 어제 추미애 장관이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이 신임 검사 임관식 행사만 한 것이 아니라 추 장관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또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도 아까 신임검사 임관식의 연장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한번 좀 들으세요 라고 읽힐 수 있는 뭔가 또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추 장관입니다. 들어보시죠. 앞으로는 제가 사실은 법무부가 최고의 지휘 감독권자이기도 하지만 그 지휘 감독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은 평소에 이제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또는 보고 사무 규칙을 통해서 사무 보고를 받고 또 사무에 대한 일반 지시를 내린다고 할지 또 그런 것이 이제 쌓여서 인사에 반영한다고 할지 뭐 이런 지휘 감독 수단이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 그걸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추 장관 웃으면서는 이야기했으나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날렸습니다.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해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지휘 방법과 수단이 있습니다. 장관한테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요, 검찰이 아직까지 그걸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엄연히 법무부 장관한테는 감찰권 행사와 인사권이 있는데 검찰은 아직도 그걸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법조계 관계자 말하길. 추 장관이 감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검찰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을 내놨는데요. 좀 어느 분께서 저 얘기에 대한 평가를 좀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 이미 마음 같아서는
인사권도 얼마나 휘둘렀습니까? 중간 간부, 일반 검사 이르기까지. 감찰권도 지금 행사하고 싶은데 예. 행사하지 못하는 저간의 속사정이 있겠죠. 본인들도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되면은 직권 남용의 업무 방해일 테니 두고 봐라라는 그런 목소리가 경고의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예. 본인은 이미 본인 마음 같아서는 벌써 했을 텐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벽에 있는 것인지를 지금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자꾸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일단 절박한 것 같아요. 권력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뭔가 절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리면은 끝장이다라는 절박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어떤 그런 그 측면도 지금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나. 내가 인사권을 이렇게 휘두르고 내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한테도 이렇게 맞짱을 떴던 무서운 사람인데 예. 내가 아직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질 않아? 내 명을 거역하겠다는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성적인 울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제 총선이 70여일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추미애 장관이 소위 레드라인을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김평론가. 예. 네. 제가 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감찰권이든 인사권이든 거기에 전제돼야 되는 게 합법적 권위라는 거예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합법적 권위가 전제되려면 예. 감찰권은 부정과 불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이죠. 그리고 인사는요. 공정과 객관적 능력 평가를 전제해 가지고 이루어졌을 때만 합법적 권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거는 장관한테 줄 설래, 총장한테 줄 설래 이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 최 평론가, 최 교수님. 예. 네, 저는 정 의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을 조금 이제 했던 게 뭐냐. 속마음은 감찰이 맞아요. 그런데 꺼내지 못할 겁니다. 왜? 역풍 불거든요. 감찰 카드를 섣불리 꺼내 들었다가는 추장관이 역풍을 맞는 것이다. 왜냐하면요. 감찰권의 1호 대상은 감찰의 1호 대상은 윤석열이 아니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돼야 된다는 말이 많아요. 왜냐? 명을 거역했잖아요. 검찰총장의 명을 거역한 사람을 두고 그걸 지시한 총장을 감찰한다? 어떤 검사와 어떤 조직원이 여기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이것이 우리 김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에 총선에 역풍 불어요. 그럼 이건 감당을 못하는 거고 국민들이 정말 줄 세우는 거 아니야? 라고 시각을 가질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엄포용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속마음이 담긴 엄포용이다. 역풍 불기 때문에 저거 쉽게 꺼내지 못할 겁니다. 주머니 속에는 있는데 그거를 섣불리 포켓에서 꺼내지 못할 거다. 역풍이 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 기자,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냥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했으나 그 한마디에 뼈가 담겨 있었다고요? 네, 어제 지방에서 이제 수도권에 발령받은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길래요? 검찰 업무라는 게 일이 많아서도 힘들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다라고 언급했거든요. 이것은 윤 총장이 느끼기에 최근 여권에서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회적인 비판을 내놓은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첫 번째로 나오고요. 그리고요. 또 어제 4.15 총선을 언급하면서 수사 역량을 집중해서 선거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당부를 했잖아요. 이건 역시 지금 이렇게 압박을 받는 와중에서도 정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수사에 대한 방향과 또 의지를 잘 드러낸 발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자는 헌법 정신, 이것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7월 여러분 앞에서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일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국민과 헌법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된 수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단은 스탑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선이 이제 코앞이기 때문에 일단은 총선 전까지는 조금 숨고르기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총선이 끝나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히든 카드라는 것은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다. 그 수사 결과를 잘 지켜봐야 된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 수사는 아직 ING인 것이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